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자 트럼프가 관세 100% 인상을 예고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불붙으며 미 증시가 급락했고 오늘 우리 증시도 흔들렸죠. 하지만 히토류 관련주들은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오늘은 미 증시 흐름과 히토류 테마의 방향을 짚고 무역 갈등 수혜주 탑3를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중국이 갑자기 히토류 제한을 걸었죠. 이에 트럼프가 11월 1일부터 중국에 다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놓으면서 미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미 증시는 4월 달에 관세 전쟁 이슈 이후에 쉬지 않고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때 이 하락이 미중 관세 전쟁 때 일어난 하락으로 현재도 다시 한번 관세 전쟁 가능성이 생기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은 마이너스 3.56%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으로 인해서 5일선, 11선, 21선이 한 번에 이탈이 되는 그런 강한 하락세가 나왔고요. 그 전에 이미 이러한 고점 신호가 나옴으로써 하락을 예고를 했었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번에 이런 고점에서 이렇게 보조지표상 고점 신호가 나오면서 하락을 해줬는데요. 이런 고점 신호는 이런 식으로 충분한 상승이 나온 다음에 발생이 될 경우에 상당히 신뢰도가 높아서 제가 하락 타이밍을 볼 때 자주 애용하는 지표입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온 다음에 이런 고점에서 이런 고점 신호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급락을 했죠. 물론 이 구간에서는 이러한 고점 신호가 나온 다음에 급락을 했었고 다시금 반등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긴 했으나 결국엔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자리도 충분한 상승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고점 신호가 발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해두고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시점인데요. 현재 주가의 위치가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언제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위치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미 증시의 흐름을 주시를 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히토류 제한 카드는 다소 뜬금없는 타이밍에 갑자기 발생이 되었는데요. 사실 좀 더 내막을 살펴보면 아예 뜬금없는 타이밍은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잠시 보류가 된 거였죠. 그래서 휴전 시한이 11월 전후로 해서 거의 마감되는 시점에서 이번에 APEC 정상회담을 추진함으로써 그곳에서 관세 관련 협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 중국에서 건조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 항만 수수료를 걷기로 했던 것을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 조치를 보류할 줄 알았는데 미국이 시행을 하는 것을 보고 히토류 제한 조치를 진행을 했고 같이 맞불로 미국 선박에 보복 요금을 같이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APEC 정상회담 직전에 새로운 협상 전 회담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가져가기 위한 외교 레버리지라고 보는 관점이 우세한데요. 협상하기 전에 서로 한 대씩 치고 받은 거죠. 트럼프가 중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미 증시가 강하게 급락을 했고 트럼프가 그 이후에 다시 중국을 돕고 싶었을 뿐이라고 하면서 유화적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증시가 다시 안정세 흐름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시초가가 급락했다가 밑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아직 미 증시가 고점에서 추세가 꺾이는 자리이고 미중 무역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조금 흐름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러한 분위기여서 상승하는 섹터가 많지 않았는데요. 무역 갈등 관련주인 히토류 관련주와 리튬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시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섹터를 매매할지를 고려를 하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히토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긴 했으나 매매를 할 만한 종목들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일단 히토류 테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등장한 테마이죠. 이 시점에 시진핑이 히토류 제한을 할 것이라는 그 부분을 예상할 수 있었던 사람은 많이 없었을 겁니다. 이는 세력들도 마찬가지겠죠. 즉
누구도 예상 못한 그런 재료였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들은 매집을 해서 들어 올린 것이 아니라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하는 기술적 반등 성격이 강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히토류 대장급인 종목인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급등을 해줬는데요. 과거에 이런 시기에도 중국이 히토류 제한을 할 때마다 이렇게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과거 대비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가 않고 있죠. 이 종목의 재무 상태를 보면은 과거에 흑자였다가 적자로 전환이 된 상태이고 적자 폭도 크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보율은 줄어들고 있고 부채 비율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재무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우하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종목은 그렇게 우하향하는 가운데 이번에 히토류 제한 이슈로 하락을 하다가 반등이 나온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잠깐 반짝 상승하는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매매는 할 수 있지만 조정을 마무리하고 강력하게 위로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라인에서 비중 베팅을 하거나 길게 들고 가는 것은 리스크가 큽니다. 따라서 이번에 히토류 관련주들은 될 수 있으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것이 좋고요.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눌림에서 한번 들어갔다가 반등이 나올 때 바로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그러한 방법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더 위로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자칫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통은 상승할 수 있는 섹터의 종목들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데 이번에는 이 종목이 상승할 것이라고 소개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매를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점상을 간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계속 힘없이 우하향을 하고 있는 종목이었죠. 이러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호재로 이렇게 점상을 가는 경우에는 살짝 반등을 했다가 바로 죽어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종목 더 위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런 T상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됩니다. 따라서 내일 변동성을 주면서 매수할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섣불리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단타에 실력이 있으신 분들만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해서 이러한 저점을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로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만 한번 진입을 해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나마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동국 RNS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다른 히토류 관련주들처럼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긴 했지만 현재 주가가 빠질 자리까지 거의 다 빠진 상태에서 저점을 지지를 해주고 이번에 강력한 수급과 함께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등 신호와 함께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는데 이러한 의미 있는 고점을 한번 돌파를 해준 상태이죠. 자, 따라서 동국 RNS 같은 경우에는 눌림 조정 흐름이 나온 이후에 추가적으로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히토류 관련주들을 보시려면 그나마 동국 RNS 이 종목이 제일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히토류 사태가 10월 말에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에도 계속 지속이 되는 흐름이 진행이 된다면 이 종목 눌림 조정 이후에 다시금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관심 종목에 놓고 계속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히토류 관련주 외에도 리튬 관련주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중국 정부가 히토류에 이어서 고급 리튬 이온 배터리와 인조 다이아몬드에도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오늘 리튬 관련주들도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히토류 관련주보다는 리튬 관련주들을 잘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에 중국이 리튬 배터리를 수출을 통제를 한다고 한다면 대체제인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산 리튬 배터리가 미국 수입량의 65%를 차지했다고 했는데 만약 중국이 수출 통제 시에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나라가 대체를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리튬 관련주들이 올라갔는데 의미 있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이 세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종목 잘 보시라고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자, 이 종목은 과거에 2차전지 대상승 시기에 급등을 했다가 계속 하락을 했는데요. 올해 드디어 바닥을 잡고 나서 추세를
하락에서 횡보 추세로 돌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러한 저점 라인대보다 현재 저점이 잡힌 위치가 훨씬 더 위에서 저점이 잡혔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조만간 이러한 고점을 넘어서 추가적으로 강력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눌림 조정 시에 이러한 저점 라인에서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분봉상 흐름을 본다면 오늘 강력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고 조정도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 형태로 이렇게 완만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점 라인에서 분할로 공략을 해보신다면 바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이 종목 본인만의 기준을 정해 놓으시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 대부분 상승하시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100%는 아니고 잘못된 곳에서 매수했다가 자칫 손실을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하실 때는 본인만의 손절 라인을 분명하게 정해 놓으시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본인의 기준과 원칙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번에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리는 실전 타점 마스터북을 꼭 공부를 하시고 매매에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사자마자 오르는 급등 타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타점 마스터북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강원 에너지입니다. 이 종목은 올해 7월달에 리튬 관련주들이 급등을 할 때 이런 바닥권에서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온 종목이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완만한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그러한 조정을 마치고 다시금 추세 전환을 해서 상승을 하는 그런 초입부에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도 과거 2023년도에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온 다음에 계속 이렇게 힘없이 하락을 했는데요. 바닥을 더 이상 낮추지 않고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이 구간에서 강력한 거래 대금이 들어온 상태인 거죠. 그리고 하락을 한 다음에 잡아준 저점이 이렇게 과거에 지지를 해줬던 이러한 의미 있는 맥점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나서 다시금 지지를 해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리는 중요한 맥점 자리가 되겠고요. 이런 맥점이 지지가 된다면 강력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자리니까 이런 저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은 타점 마스터북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자리가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타점 마스터북 신청하셔서 공부를 해보시고 그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포스코 엠텍입니다. 자, 이 종목도 올해 7월 달에 리튬 관련주들 상승할 때 이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왔고요. 주가가 조정 이후에 다시금 이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추세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바닥이 이렇게 계속 지지가 되었는데 이러한 저점 라인에서 저점을 깼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왔죠. 즉 이 구간에서 손절을 한번 받은 거고요. 다시금 이렇게 올라와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금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자, 이 종목은 이러한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에 와 있으니까 눌림 조정 구간이 왔을 때 이러한 저점에서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저점 라인이 명확하게 지켜진다면 바로 급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자리니까 당장 내일부터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장대 양봉 다음에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타점 마스터북에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6강 7강을 보시면 이 장대 양봉 다음에 정확한 매수 타점에서 잡는 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해설 강의도 총 3부에 걸쳐서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타점 마스터북 이번에 신청하셔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타점북 신청 방법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정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